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연일 김정은 위원장 신변과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 어떤 게 진짜 이게 진짜 뉴스고 어떤 게 또 가짜 뉴스인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예. 이 사실 이제 이 대북 이슈는 우리 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길게는 오랜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짧게는 단기간 동안 주식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이 대북 관련 이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대북 리스크와 우리 경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 경제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 사망설이 처음 나온 4월 20일, 21일 이틀 이제 연속 주가가 이제 1,800대까지 떨어졌다가 예, 3일 만에 이제 1,900선을 회복했다가 다시 또 금요일에 1,800대로 떨어졌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1,921을 회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biến 동함에 따라서 1,900선에서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그 충격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흡수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상태는. 현재 상황은 이제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쳤다. 예, 예. 예, 이 정도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 어떤지는 지금 누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정부도 별 특이 상황, 별 이상 징후는 없다. 이 정도 네. 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사망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주로 지금 소스가 일본하고 이제 미국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제 사실 CNN이나 그 주요 뉴스사들도 사실은 과거에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의 동태가 너무 안정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소식의 진위를 파악하려면 이제 주식 시장을 잘 보면 안다. 예. 그게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워낙 이런 상황을 네.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뉴스에 따라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 그 말도 사실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독립 변수가 아니고 예. 종속 변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저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는 지금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이 예. 되는 상황인 그러니까 것 같고요.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워낙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감각적으로 아마 이 네. 체득된 이런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감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적 감각이라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과거에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을 때도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잖아요. 예, 그 이제 전쟁 위협이라는 남북 관계 그 특수성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다 또는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주가에 심각한 영향을 우리나라에서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 1986년에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일본 외교가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또 1992년에 홍콩 증권가에서 김일성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예. 그리고 1994년에 실제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는 주가가 며칠간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한 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잠시 주가가 폭락했다가 이틀 만에 회복해서 북한 지도자의 건강 이상설이나 이제 사망 뉴스는 마치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일화처럼 예. 투자자들에게도 이미 학습 효과가 생겨서 증시의 일시적인 이벤트 효과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내성이 생겼다. 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단기적 악성 악재 정도, 그렇죠. 단기 악재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어찌 보면은 일부러 주가 조작을 위해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학습이 돼서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쉽게 속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비단 북한 지도자의 사망 관련된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는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연평해전,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북한의 또 핵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좀 변동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이제 북한 관련 뉴스에 관련된 그 주가 증가의 동향 이런 거를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나 HMC 투자증권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게 결론이고요. 코스닥 시장 내 그 대표적인 방위산업 종목인 빅텍 이번에도 전 거래일 대비 이제 23.76%나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방산주는 이렇게 그 안보 관련 뉴스가 나오면 오르죠. 무기를 만들어내는 네. 업체들. 예. 근데 또 이제 그 개성공단 입주사인 인디에프나 뭐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업체들은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서로 상쇄를 하면 결국 전체 이벤트 효과는 보통 뉴스가 나오고 한 5일 정도 주가가 오르내리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예. 주가 지수의 약 한 2%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내에서 변동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큰 변화를 주지를 못한다. 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공식을 이제 현재 코스피에 적용해 보면은 1,900을 기준으로 해서 1,860과 이제 1,938까지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주식시장에 악재가 정말 많잖아요. 이 대북 관련 이슈도 네. 있고 그리고 뭐 유가 문제도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뭐 전 세계 경기의 후퇴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실제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은데 그나마 우리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평가도 있거든요. 예, 심지어 그 동학군들이 일어났다 뭐 그런 말이 동학개미 운동. 나오는데요. 예. 그 많은 증권 전문가들도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는 그 외국 투자자들조차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3월하고 이제 4월 연속 주식을 순매도해왔던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 며칠 동안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 한 달 만에 76조 3천억을 팔아치웠고 4월에도 매도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1900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신기한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예. 외국인 지분은 많이 줄어들어서 예. 어떻게 보면 애국적인 그 투자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외국 자본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안보 문제 이슈에 민감하잖아요. 네. 예. 조그만 뭐 남북 관계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돈을 빼가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과는 대비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예, 지금 거꾸로 과거에 예. 비하면은 지금 반대로 지금 그 매수하는 음. 그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게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한반도 현재의 정세 상황을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많이 보고 있지 않나. 네, 예, 이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 그런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개미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지 그 원인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의 그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그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시행하면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실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올해 초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압박이 커진 것도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멀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시중에 예. 떠도는 그 부동자금이 이제 투자처를 못 찾아 헤매다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 원인 중에 남북 관계는 아예 끼지도 못하네요. 그렇죠. 그럼 뭐 일시적인 그 일시적인 변동밖에는 현상이니까. 못 줬습니다. 예. 일단 이제 국내 정세나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상황이 안 좋으면 환율이 또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도 그렇게 뭐 이상 징후가 느껴질 만큼 급등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 이건 뭐 한 5, 600 이렇게까지 그렇죠. 올라갈 상황이거든요. 예. 그 이제 보수 언론에서 일부 그 연로하신 그 경제학자들하고 분석가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부터 주가가 이제 폭락할 것이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심지어 제2의 IMF가 벌어질 거라고 위기설을 퍼뜨린 그런 뉴스 기사들이 많았죠. 예. 근데 그 예측들이 다 지금 빗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 반성은커녕 지금도 그분들은 지금 최저임금 상승해서 또 주 그러니까 52시간 근로제 도입해서 원인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사상 최악이다. 근데 사실 마이너스 1.5%라는 게
OECD 국가에서는 최고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악담만 퍼붓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최근에 우리나라 신용도를 AA 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AA라고 하면은 트리플 A하고 AA 플러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라서 2016년 8월 이후에 우리나라가 계속 신용 등급이 AA 그 등급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외 경제 악재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적은 사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예. 해외 투자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네. 있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무역 환경이 악화돼서 기업의 이제 경영 실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지만 그들도 어딘가에 이제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 봐야 금리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내려갔으니까 투자할 것도 마땅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리가 OECD 경제 선진국 중에서는 높은 편이고요. 또 국가 신용도도 이렇게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채가 좋은 투자 대상으로 이제 떠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3월, 4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은 수십조 원을 매도했지만 그에 상하는 금액만큼 또 채권을 사들여서 외화 유출은 실제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도 또 4천억 달러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환율이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 경제에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기초 체력 펀더멘탈은 좀 강하다. 튼튼하다고. 예. 예, 뭐 이렇게 평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대북 관련 이슈인데 이 남북 관계가 안정화돼야만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경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았더라면은 이런 충격 효과가 컸고 이게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이 위기인데 예. 주가도 많이 폭락할 수 있고 환율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동안 또 남북 관계를 잘 그 조성을 해놔서 평화 분위기가 그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작은 충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대북 이슈와 경제 상관관계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